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포럼은 올 한 해 동안 원래 조찬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개최하던 모임을 올해 5월부터는 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인공지능의 역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과제,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한미관계의 중요성,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의 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께서 참석하셔서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연다는 주제의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포럼은 지난 6월 미국 상무성 주관으로 워싱턴 DC 근교에서 개최된 2022년 Select USA 투자 정상회담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저희 포럼이 미국 정재계 인사 면담과 같은 젊은 창업자들과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주한미국 대사관과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레터가 발간되고 있고 분야별 위원회인 IT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기업 탐방 인터뷰 동영상을 제작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한미 기업인들 간의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포럼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빈들의 축사, 소프라노 박서희 교수님의 축가와 드라뮤제 앙상블 연주 등을 특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포럼이 발전을 바라면서 자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이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라며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4주년 기념 모임이 개회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Briscoe, you are the only one who may not understand Korean language, but I can assure you that nothing particular in my speech, except that today is a very good day and meaningful day under the leadership of Dr. Yu and Mr. Min. This group has emerged as one of the very distinguished groups in promoting and strengthening Korea-US relationship, which is directing itself in a multidimensional way, not only from trade and investment, but to a real economic alliances going together into a third country. So, Mr. Briscoe, that's exactly the context of my speech. 오늘 11월 25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오늘 우리나라의 통상외교 측면에서 한미 경중이라 하여 경제면에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보다 보다 더 중요한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던 때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한미 간의 경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한 친선회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 친선 포럼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저는 동상교섭본부장, 기재부장과 주민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과 이루어진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여러 나라와 공평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그 진리이고 정책입니다만 한 개인이 친구를 사귐에 있어 자연히 절친 관계가 형성되듯이 국가 간에도 서로의 친선관계에 따라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식과 통찰력이 빠르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미 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감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경제, 통상, 투자, 금융, 인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 꾸준히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발전하시는 포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 임원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청정세대입니다. 제가 사실은 유장희 교수님 초청을 여기 왔는데 와서 내가 올 자리가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경제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미 기업인 친선회 포럼하고 인연은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이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는 저는 이제 교육 문제, 우리 디지털 통신 시대의 문제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양성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하셔서 흔쾌히 40년 기념사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그런 것 같고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소위 세계 1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런 우리가 선정되게 된 그 기저에는 처음 끌고 가는 분들은 사실 경제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 1등은 아마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하면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 세계 1등을 한번 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분야에서 전부 다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경제인들이고 여기에는 다들 아시겠, 여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고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는 와 있지만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실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사회 전체에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마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여기에 당연히 미치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활약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미 기업인 친선포럼 4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4주년을 축하를 드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럼을 만드는데 주도해온 우리 부장님, 교수 그리고 초대 김동영 회장, 지금 문선식 회장 노고를 아주 높이 취하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복합위기, 컴플렉스 크라이시스 혹은 폴리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복합위기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코비드-19의 장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있고 거기다가 나날이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핵권 경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복합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공급망의 기존 공급망의 과대라든지
다자주의에 기본한 자유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제1, 제2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디카플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미 기업인들뿐만이 아니고 한미 기업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기업에게 큰 도전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 도전은 또 여러 가지 기회를 갖고 오는데 특히 한미 기업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미 기업인들이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이 물론 대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더욱 긴밀한 협조와 이걸 공동 이익을 추진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포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많은 기회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업적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런 중차된 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유대 강화와 협조는 단순한 양국 간의 경제 관계의 강화뿐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 관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포럼의 더 큰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미 기업인 정책 포럼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유장이 위원장님이 오늘 모임에서 뵀더니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너무 장겠냐 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4주년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교는 인과 반이 함께하는 총력 외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창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된 것도 그러한 총력 외교의 가장 큰 축인 우리 민간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의 모임이 한미 관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서 사홍일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최근에 인플레와 경제 침체까지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금년 초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지난 9월에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자기들은 자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자기들이 일종의 억제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법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룬 공이기도 하지만 그 뒷받침에는 한미 동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한미 관계가 쭉 발전을 해왔는데 동맹 관계도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 있으면서 주로 미국과 관계된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만
지난 2012년 3월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우리 한도수 총리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됐고 기존의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까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술동맹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점점 우리와 미국과의 동맹관계 외연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뭐 전통적인 안보라 그러면 군사력과 관련된 안보만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와 이제 경제 안보, 기술 안보가 별로 그 영역의 구분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찾으신 곳이 과거 같으면 대개 미국 대통령께서 주한 미군 기지를 먼저 가시지만 이번에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있는 평택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의 그 한미 관계와 또 경제 안보에 관한 현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의 의전서열 1, 2, 3위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다녀가는 등 이렇게 한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다시 한번 한미 기업인 포럼의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r. Prime Minister, Chairman Min, members of KABFF, and distinguished guests, good morning. And also, Mr. Prime Minister, I want to express my thanks to you for doing part of your speech in English so that I could understand. Thank you for this. And I understand after I complete my speech that they'll give a brief synopsis in Korean.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Businessman Friendship Forum, KABFF, and Chairman Min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KABFF's 4th anniversary event. As I said to this group about a month ago, KABFF was one of the first meetings I did when I arrived in Korea back in 2018. And since that time, KABFF has become one of our key partners here in Korea as we try to create partnerships between the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First, I want to wish everyone a happy Thanksgiving. As many of you likely know, Thanksgiving is an American holiday that we celebrated yesterday. It is a time to express thanks for our families, for our friends, for our health, for our jobs, for our security, for all the things we enjoy in life. It is a special time to be with family and friends, and as this is the Korean Americ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it is fitting for me to be here. It is clear to me that we need to work together to realize this ambitious goal. Indeed, just 2 weeks ago, my team at the embassy joined with our colleagues at MOTI, at H2 Korea, and 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initiate the first U.S.-Korea commercial forum on the hydrogen economy. Then we did that here in Seoul. This is just one example of initiatives we are pursuing to create win-win outcomes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his important industry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or ICT, is another key sector for our part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laid out how important it sees this secto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d semiconductors, cybersecurity, AI, next generation networks, cloud computing and quantum computing,
are at the top of the list. Korea has become a leading exporter of advanced technologie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as cutting-edge innovators in emerging technologies with companies like Samsung, Naver, SK Hynix, and LG, as well as a host of new startups. The U.S. is known to be the cradle of innovation, and through the passage of the CHIPS Act, the U.S. government is positioning itself to ensure its technological excellence. So we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ensure secure and robust supply chains in these key sectors. South Korea is a leading manufacturing economy, with manufacturing representing 30% of GDP and being responsible for 90% of all exports. The U.S. sees a myriad of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Korea's advanced material and automation sectors, including in robotics, high-tech machinery, and smart factories. That is wh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Kore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ill inaugurate the important Advanced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Working Group under 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that Commerce Secretary Raimondo and MOTIE Minister Lee created during the Biden-Yoon Summit here in Seoul this past May. We are building a framework for more cooperation into the future. And then also, Korean culture, including contemporary phenomena lik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Parasite, and its more traditional culture and foods are enjoyed and celebrated across the world. With the relaxing of Korea's COVID measures, more and more Americans are traveling to Korea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to visit historical sites, and to enjoy Korean food. And Koreans overwhelmingly opt for the United States as their travel destination, in part because of the diversity in tourism opportunities and unique experiences, including American-style shopping, fine dining, theme parks, and most importantly, inexpensive golf. Travel and tourism not only drive economic and commercial growth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but they also strengthen our people-to-people ties, which are so important to maintaining our close relationship. These are just a few of the commercial areas we see as priorities. Overall, our alliance is about advocating for an international order that protects the core values that enable peace and prosperity. More than ever, the world needs U.S. and Korean collaboration to realize the peace and prosperity across the globe. To that end, the U.S. Embassy stands ready to support your efforts to partner with American companies. So I'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the KABFF on its 4th anniversary and thank all of its members for your continued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아연대에서 가르치고 계신 소프라노 박성희 교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 교수님은 우리나라 극찬이셨던 임방울 선생님의 외손녀이기도 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 많이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한국이랑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가 제 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안 스트리트송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앵콜이 없는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오늘 아침에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지만 앵콜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요, 또 밝은 또 미래를 우리가 기약하면서 그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 중에 오 솔레 미오를 들려드립니다.